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교재 기초서 보세요. 자 그 기초서 보시면은 176페이지. 자 그 176페이지 보시면 4절입니다. 4절. 자 제목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계획을 2개 공부를 했는데 하나는 광역도시계획 기억나시죠? 네, 또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제 별표 3개 놓으셔야 돼요. 시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일단 뭐 틀만 좀 잡아보면 지금 배우는 법률이 이거예요.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파트, 요 파트 하는 겁니다. 요 끝나면 자 그리고 나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하면 계획에 맞게 토지를 뭐 해야 되냐면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용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용 파트는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국계법은 이제 계획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국계법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계획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머릿속에 틀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계획이 있습니다. 상위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요 계획 이름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요게 자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면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국토 중에서 어디라고 했냐면 수립 대상 지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립 대상 국토 중에서 어디냐? 광역은 넓다. 넓다라는 얘기는 2개 이상을 하나로 2개 이상의 광역의 전분의 일부를 하나로 묶죠. 묶어서 자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지정한 지역이 요게 돼요.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성격이 지금 당장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개발할 거라고 하는 방향만 정해주는 거죠. 장기발전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인데 여기서 광역계획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정권자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지정권자는 2명으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한 명 더 있죠.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일단 지정권자를 먼저 외우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행정처 중에서 자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정해줬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장기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을 지금 자 상위계획에 들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이 되고요.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위계획으로 갈게요. 제가 자 하위계획 광역도시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계획. 자 그 계획을 이제 배웠는데 그 계획 이름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기본만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려가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넘버 2인데 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자 국토입니다. 국토 중에서 관할구역을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라고 하는 게 넓다잖아요. 그죠? 넓다는 2개 이상을 묶은 지역인데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군 기본으로 내려가실 때는 묶지 말고 2 이상을 버리고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6군데예요. 네,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이제 자꾸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할구역 내에다 수립하는 거예요. 6군데. 자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다. 그리고 자치시가 있고 자치도가 있지요. 자치도. 그리고 이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 자 시 또는 군이 있다. 6군데에 대해서 지금 당장 개발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 거고 그걸 복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서울특별시의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을 좀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 방향이나 목표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요 단계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일단 도시군 관리가 넘어오면 일단 도시군 관리의 가장 기본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행정계획이니까요. 수립 대상지역이 중요하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랑 동일해요. 수립 대상이.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동일하다라고 해서 요 6군데를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시 똑같이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특별시가 되고
그러니까 특별시에는 자기관할구역 내에는 두 개를 수립하는 거야. 두 개.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면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특별시만 있는 건 아니고 자, 6군데 쭉 똑같이 쓰시면 돼요. 광역시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도가 있죠. 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시군이 있습니다. 시 또는 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수립 대상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동일한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넘어오면 요 관할구역 중에서 A라는 지역은 직접 개발하겠다. B라는 지역은 정비하겠다. C라는 지역은 보전하겠다. 그래서 자, 요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한다.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발할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지가, 땅값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자, 보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은 하락하겠죠. 따라서 요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자, A라는 지역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 우리들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 지난주도 했지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요 계획이 잘못됐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약에 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수립을 했는데 절차 하나 빼먹고 수립했다.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잘못됐으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계획을 좀 취소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구속력이 있을 때는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쓰는 용어랑 좀 다르겠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용어를 읽겠습니다. 구성이 없을 때는 계획을 세운다를 이렇게 수립 단계가 먼저 있고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받는 단계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양대 산맥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가 넘어왔죠. 지금 넘어오면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어를 입안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입안이라는 용어를 오늘 배울 거예요. 작년도 여기 마찬가지 입안 한 문제 나오고 결정도 한 문제 나온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요 파트마다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근데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합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논점을 잡는 게 여기는 거의 뭐 우리가 배우는 내용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여기다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자, 그럼 먼저 도시군관리계획 위치를 잡았으니까요. 기초도 천천히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가세요. 확인.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지금 176페이지요. 자, 17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 4절에 도시군관리계획이 나오고 자, 내려가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의의라고 나옵니다. 의의. 자, 거기 보시면 자, 밑에 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자, 일단 수립 대상이 6군데 나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자, 수립 대상이 지금 6군데가 맞고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 나온 단어가 있죠. 개발, 정비, 보전까지만 딱 끊으세요. 뒤에 읽지 말고. 뒤에는 뭐 의미 없으니까요.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하겠다 6군데를 그만큼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자, 내려가시면 박스가 보이실 거고 동그라미 1, 2, 3, 4, 5, 6 보이시죠? 네, 6개. 요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난주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선 따라가서 자,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라 그러는데 자, 이건 뭐 선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 체계를 좀 잡아 놓으시면 요 체계에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될 내용이 나옵니다. 1번에. 자꾸 그 단어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우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오늘 배워요. 용도 지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나면 용도 지역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뭐냐면 용도 지구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설명드립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용도 지역이 되건 용도 지구가 되건 전부 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또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자꾸 익혀 놓으셔야 돼.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 원래 우리가 배운 거랑 매치를 좀 시켜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건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용도구역은 지금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2번에. 자, 그럼 거기는 용도구역이 안 써 있고 개발제한구역. 한번 밑줄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자,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자, 앞자만 탈게요. 제가 두 번째 이름이 도시제한공원구역입니다. 오늘 배웁니다. 자, 세 번째 용도구역인데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 자, 그리고 네 번째 용도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까지 딱 4개 나와 있잖아요. 자, 4개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6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연습을 좀 되셔야 됩니다. 자, 6번으로 내려가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죠. 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수산자원보호구역 옆에다 묶으시면 돼. 그러면 딱 5개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공부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법에는 분산돼서 나온 거예요. 떨어져서 합쳐야 됩니다. 합쳐도 됩니다. 왜? 요 5개가 전부 다 용도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개 합치면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용도구역 5개를 지정 또는 변경합니다. 그럼 무슨 계획으로 합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머릿속에 자꾸 반복적으로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로 가시면 요거 나와요. 도로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이런 거. 자,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반시설. 요게 좀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종류는 되게 많죠. 쉬운 게가 넘으니까. 그래서 도로, 공원, 철도, 항만, 전기, 수도가스, 학교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대표로 도로가 하나 있다. 그럼 도로를 설치한다. 그럼 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맞죠? 함부로 설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오른쪽에 있는 거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합니다. 이거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끌어다 쓰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만나보세요.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맞나요? 예. 결정을 해야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이제 유추가 되냐면 자, 여기 종로구부터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특별시 종로구부터 자, 서초구까지 연결되는 8차선 도로 하나 설치하겠다. 그럼 이 도로니까 기반시설 맞지요? 자, 이걸 설치하려면 함부로 설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관리로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여기 자, 종로구부터 서초구까지 연결되는 8차선 도로 하나 설치하겠다고 오늘 결정했어요. 그러면 요 도로의 이름은 더 이상 기반시설을 부르시면 안 돼요. 자, 쭉 가서 요 단어가 파생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요 용어를 뭐라 그럽니까? 결정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건 대답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요. 이거를. 좀 어렵지 용어가. 근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만나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자,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지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놀고 있으면 안 되고 가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이루어지는 사업을 여기다 쓰시면 돼.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의 이름을 오른쪽에 써는 겁니다. 그 사업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래요. 이건 용어를 자꾸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네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내려가면 사업이 2개 더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자,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죠. 요 사업도 미리 사업을 하려면 미리 도시관리로 미리 결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 있죠. 이걸 다 합쳐서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정비 사업에 관한 게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고요. 자, 5번째로 쭉 갈게요. 큰 틀 이제 확인만 하시면서 가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배워요, 다시. 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중에 A라는 지역을 딱 찍어서 내가 직접 개발할 것이다. 공적 개발이죠. 라고 지정하는 지역. 개인한테 개발을 맡겨놓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직접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구역의 이름이 5번에 있는 거예요, 5번.
그건 이름만 읽으시면 돼 지금. 그러니까 몇 번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돼. 천천히 하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행정청이 직접 A라는 지역 서울특별시의 일부를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그렇지. 그러면 행정청이 내가 수립하는 계획에 맞게 건물 지어야 된다. 여기는 딱 10층까지만 건물 지어라. 자 위락만 지어야 된다. 오피스텔만 지어야 된다라고 정해져 용도를 다.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오른쪽에 있는 단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가 큰 틀로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5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5개 내용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로 또 출발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시군 관리의 내용이라 그래 내용. 그러니까 요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어떤 계획이 붙어 있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됐고 자 내려가셔서 이번에 법적 성격. 그럼 법적 성격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A라는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계획이니까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자 갑돌이의 토지는 땅값은 상승할 것이고 보전하겠다라고 지정하는 을순이의 토지 가격은 땅값은 떨어지겠죠. 자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달리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 없는 계획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자 맨 끝에 줄에다 밑줄 그시면 돼. 다 읽지 말고. 그럼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설명 듣고 아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구속력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국민이 원고 적격이 있거든요. 따라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계획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딱 하나예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계획, 직접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 요겁니다. 지금 배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오른쪽 가시면 그거 확인만 하시고 오른쪽 가시면 자 거기 2번입니다. 177페이지로 가보세요. 네 오른쪽. 자 거기 가보시면 이제 용어를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란 용어 대신에 입안 동그라미 쳐야죠. 입안. 근데 여러분 입안은 수립하고 의미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데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니 용어 쓰기를 입안이라는 용어로 따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정 동그라미 쳐야죠. 아 그러면 용어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안이란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이 입안 자체를 수립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입안을 자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합니다. 그 행정청 중에서 권한 있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입안권자. 행정청 찾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또 누가 결정하느냐. 이걸 배울 거예요. 자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니까 결정권자가 되겠죠. 그렇지. 근데 보세요. 입안이라는 얘기는 수립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립 입안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군관리의 입안 대상 그럼 어려우면 수립 대상이 어디예요? 여기 아닌가요 지금? 그럼 6명이 입안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연결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양가로 1번에 도시군관리 입안권자 찾으셨죠? 그 원칙 보세요. 6명 나와 있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운수는 여기는 6명이 입안권자라는 뜻이에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를 입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책임지고 관할구장은 6명이 입안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6명은 지자체장 맞죠? 탈락이죠.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국장. 그게 밑에 예외조항이 있어요. 자 예외조항에 가시면 국장 보이시죠? 사유 다 하지 마세요. 하나만 대표성 있는 거 먼저 하세요.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기억 A번에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쳐야죠. 그러면서 이제 매치를 잡고 뭔가 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계획이라는 용어 정의를 설명드릴 때 국가계획은 중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자체장은 무조건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공식 만들지 않았나요 우리가?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국장. 따라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은 관할구장 6명이 입안을 못해요, 여러분들. 따라서 입안권자를 바꿔주셔야 돼. 그때는 입안권자 누구에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이 입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 그 사유. 자, 나머지 손대지 마시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면 또 이해되는 거 있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자, 그리고 니은번 가면 도지사 보이시죠? 그건 내용까지 가지 말고 그냥 도지사 밑줄만 걸으세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입안권자를 볼 때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6명입니다. 다시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6명이에요. 6명이라는 얘는 관할구장 6명을 말하죠. 자, 그리고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외 2명이 있죠. 2명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국장도 있고 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칙적인 입안권자랑 예외적인 입안권자 있죠. 합쳐서 4글자로 입안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입안권자. 근데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입안권자 누구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자,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몇 명? 6명이고, 자,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가 2명이죠. 그게 정리하시면 돼요. 틀을. 국장 있나요, 지금? 자, 그거 이제 사유 정도로 하나 기억을 하시면,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입안권자를 누구로 바꾸냐면 국장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도 입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유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 지금 원칙적인 입안권자 몇 명? 6명. 예외적인 입안권자 국장, 그렇지, 도지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칙과 예외에 해당되는 행정청을 다 합쳐서 어차피 여기 있는 자들은 입안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부르시면 돼. 입안권자라고 부르시면 돼. 입안권자.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2번 쭉 내려가시면 입안 기준.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밑줄 하나 거놓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뭐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1번에 뭐라고 쓰는지 볼게요. 상위 계획과의 관계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그냥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도시군관리계획 맞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은 몇 개 있죠? 2개 있잖아요.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나요? 그걸 이제 해석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간단히 말하면 하위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내용이에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하고 끊어버려. 뒤에 읽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총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하위에 있는 계획들은 전부 다 무슨 계획에?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장 가서 자,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안 봐도 되고 입안 제한으로 가보세요. 3번.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입안 제한.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입안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지금. 입안권자는 전부 다 행정청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입안 제한이란 뜻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입안 제한. 입안 제한이라는 얘기는 입안할 수 없어. 입안할 수 없어요. 그럼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부탁할 수는 있다. 그럼 입안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민이 빨리 떠올라야 됩니다. 주민의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과연 입안 제한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민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들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입안 못해요. 다만 입안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4글자로 입안 제한이라는 용어예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선행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은 도시군관리에 대해서 입안할 수 없지만 도시군관리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위치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보시면 그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는 입안권자를 말하는 거죠. 자,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밑에 박스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먼저 자, 첫 번째 기역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 하나 있고, 자, 니은번 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보이시죠? 일단 2개만 하세요. 나머지 내용은 한 바퀴 돌고 와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놔두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자, 그 두 가지 사항이 기억, 니은까지 딱 끊으셔도 됩니다,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 주민이 입안권자를 찾아가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복잡하게 찾을 필요 없는 것들 두 개만 먼저 하시라는 거, 이거. 두 개. 자, 3번에 가면 요거 나오죠, 내용 중에.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에 대해서 주민은 입안할 수 없다. 다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또한 주민은 입안할 수 없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신 주민이 입안권자를 찾아갈 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동의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첫 번째 기업번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땡땡 써 있고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그건 밑줄 하나 걸어놓으셔야 돼. 자, 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작년부터 나온다 말씀드린 거예요.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서가 필요해요. 동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입안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자 다른 사람들한테 동의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동의 요건이요. 요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기반 설치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면적이 얼마냐면 5분의 4예요. 자 그럼 나머지를 그냥 다 하나씩 외우지 마세요.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보세요. 틀로 큰 틀로. 공통점이 있나요? 네, 얼마? 3분의 1이에요. 그럼 요거 하나만 하면 되죠. 요거 하나만. 자, 기반 설치 및 개량만 얼마고? 5분의 4 이상이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3분의 1.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되는 것이고 뭐 이건 뭐 개정되자마자 나온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 뭐 결과 통보라든가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한상 하나에만 집중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틀을 잡아서 5개 용도, 자 5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다시 말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선 따라가서 몇 개가 있습니까? 내용이 그러면 5개 있다. 이걸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단계에서. 용도 지역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용도 지구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용도 구역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로 열고 용도 구역이 5개 있다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제한 공원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입지기재 최소 구역. 이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5개를 합쳐서 자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로 결정했다면 용어가 바뀐다. 도시군 계획설로 바뀐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라고 주민은 입안을 할 수 없지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동의 요건은 면적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려가서 확인되셨으면 3번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고 내려가서 마지막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합니다. 요 내용 또한 주민이 입안을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지금 나머지 보는 건 금방 봅니다. 일단 정리하시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 그래. 제목을 잡고 보셔야 돼. 그 위에 자 입안 제한이라고 써 있죠. 예, 제목은 입안 제한이라고 써 있지만 머릿속엔 주민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밑에 가면 주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민 입안 제한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4번으로 가보세요. 4번에 가면 쭉 내려가시면 입안 절차 보이실 거야. 그다음 밑줄. 자 그럼 입안 절차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수립 절차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원래는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수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고 이거 절차를 배웠고 수립하고 나면 승인 절차가 또 따로 있었죠. 그 절차하고 지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절차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니까. 그럼 보세요. 자 지난주에 한 거 복습하면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1단계 뭐 했냐면 이거였어요. 기초조사. 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도 기초조사 그대로 내리시는 거야. 큰 틀은 변함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로 봐야 되니까. 그럼 기초조사라고 하는 건 현장조사 맞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지난주에 공부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뭘 개최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요 단어가 공청회가 도시군관리계획에선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성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얼굴 보고 이렇게 의견 듣다 보면 단상 뒤집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억나시죠? 공람이 들어가요. 여기는 문서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얼굴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쳤냐면 지방의회 의견 들었어요. 그대로 내리시면 돼. 그럼 요게 관리계획으로 내려오면 입안 절차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걸 자꾸 하지 마시고 틀 범위 내에서 바뀌는 것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입안 절차 그러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공청회가 아니고 공청회가 빠지고 공람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를 좀 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공람이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내려가시면 자, 그럼 확인하셨으면 일단 입안 절차는 세 개를 지금 공부할 거예요. 자, 1번에 기초조사 보이시죠? 밑줄. 제목만 밑줄어 놓으세요, 제목만. 자, 오른쪽 가서 2번 179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주민 및 지방의견 청취라고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걸 합쳐놓은 거죠. 그걸 따로따로 써놓은 게 밑에 있는 기억번이에요.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써 있죠. 예, 그럼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기억 니은이 돼 있지. 밑에 쭉 내려가면 니은이 있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 뭐 지방의 의견 청취는 논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위에 논점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를 바로 밑에 거치는 절차가 공고와 열람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이 공고하고 열람은 공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공고라고 하는 건 알리는 거예요, 문서로. 의견 듣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간신문에 알려요.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의견 듣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지? 그러면 자, 공람, 열람 기간 내에 서류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그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문서로서 의견을 제출해야 돼. 그걸 열람이라 그래, 열람. 열람이라는 얘기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람 기간이 있을까 없을까? 무한정 의견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4일 이상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고하고 열람이 나오면 이걸 이제 나중에 연습이 되시면 줄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공자, 맨 끝에는 람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람이라 그래, 공람. 공람. 자, 공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 이제 앞으로 공람 그러면 공고 플러스 열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원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 그 입안이라는 용어도 보이잖아요. 입안할 때 거쳐된 절차를 쓰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밑에 나옵니다. 자, 거기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관할구 6군데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2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라고 써 있죠. 자,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의 동그라미 알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고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일간신문, 또 요즘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먼저 해야 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의견 듣겠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기간이 필요하죠. 내려가시면 열람 앞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며칠 이상? 14일.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면 의견을 듣는 기간,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는 기간이 14일 이상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열람이라 그래요, 열람. 그러면 공고를 먼저 하고 나서 자, 일반 국민한테 의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듣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공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초안을, 그 안을, 도시관리계 안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게 열람이에요. 그때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거를 듣는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요. 며칠 이상? 14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거까지만 하세요. 뭐 B번 됐고. 그러면 공람이란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 듣는 거예요. 그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며칠 이상은 들어야 된다?
14일 이상. 그럼 공람을 통해서 주민에게는 들었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서 밑줄만 제목만 어디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이걸 비교하며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가장 큰 차이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둘 다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은 거 맞죠?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내려오면 공청회가 빠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요게 보여야 돼. 요거. 두 글자로 할게요. 공람을 통해서 문서로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그런 것들은 체크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기초조사 했고요.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방 의견 들었나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입안했죠. 입안했습니다. 입안 단계 끝.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결정. 밑으로 내려가면 결정이 보이실 거예요. 밑에.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결정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결정권자는 행정청 중에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결정권자도 원칙이 있고 예도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밑에 양가로 1번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결정권자. 자, 거기다 체크하고 밑에 가면 원칙이 있습니다. 자, 원칙은 되게 복잡하게 좀 법조문에 돼 있는데 자, 체크하지 말고 밑줄 그라는 데만 가세요. 자, 원칙 읽어볼게요, 제가.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밑줄. 시도지사만. 자,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결정권자가 시도지사란 얘기예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 밑에 시 있나요, 없나요? 도 밑에는 시도 있고 군도 있죠. 그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 그럼 대도시래요, 지금. 그럼 대도시의 경우에는 밑줄. 대도시 시장에다 밑줄.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고 끊어버려. 뒤에 가지 말고 지금. 뒤에 가면 안 돼. 정신 하나도 없어. 기초 단계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이게 공법은 끊을 때 잘 끊어줘야 돼.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결정권자 배우는 거 맞죠? 자, 그럼 결정권자, 원칙적인 결정권자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그 밑줄 근 것만 읽으시면 돼요. 자,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일단 그 정도만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돼. 시도지사가 되고 한 명 더. 대도시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뭐 이걸 어떤 분은 또 분석을 하시는데 분석 사실 필요 없거든, 공법은. 분석해서 시험 안 되니까. 자, 그럼 입안권자가 몇 명이에요? 6명 중에 앞에 있는 4명. 본인이 결정해요, 못해요? 해요. 여기 시장호수는 본인이 결정 못하죠?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5명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라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왜 그래 지금? 이게 이제 기본계획부터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계획인데 요 앞에 있는 4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기본계획 할 때 수리권자 6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4명은 승인 안 받고 본인이 확정한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럼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결정권 갖고 있다, 이런 얘기. 4명은.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요 2명은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럼 결정권이 없죠, 여기도.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인데, 다만 여기는 시장 중에서 인구가 좀 많은 시장들이 있죠. 50만 명 이상의 시장은 그냥 결정권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대도시장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입안권자 할 때 연결만 좀 시켜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입안했어요? 국장이 입안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을 누가 할까요? 국장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자 넘기면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자 넘겨보실까요, 이제? 자, 거기 보시면 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예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예적인 결정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인 결정권자 땡땡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제가 같이. 찾으셨나 어딘지? 예. 자,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자, 박스가 보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보이시죠? 그 4가지 사항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거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 보면 가로 열고 다만 리을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써 있죠. 그 리을이 뭐냐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보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죠 여기. 요거 바다야 바다. 바다에다 지어하는 게 용도구역 중에서 바다에다 지어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대한민국도 한번 그려볼까요? 국토 중에서 요 내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거 맞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다는 관할 못해요. 장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나가면 국장 그러시면 안 돼. 그때 바다를 관할하고 있는 장관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관의 이름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매스컴 같은 데 가보면 해수부 장관이라 그래요. 우리는 해장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해장. 국장도 했는데 뭐 그죠? 그래서 해장이 되는 거예요. 해장이. 앞으로 해장 그래요. 같이. 자, 그래서 바다 쪽만 해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개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그 중에서 기역번은 금방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써 있죠. 자, 그럼 입안을 누가 하면? 국장이 했으니까 결정도 국장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나머지 용도구역은 뒤에서 배워요. 개도시수입이라고 하는데 좀 배웁니다. 그 중에서 특이점 있는 거. 자, 만약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물어본다. 그럼 바다 쪽이니까 이거는 결정권자가 해장이 된다. 이 정도는 하셔야 돼. 나머지 용도구역은 뒤에서 하니까 배운 다음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박스 밑에 2번의 결정 절차 보이시죠? 밑줄. 거기는 여러분 2개만 동그라미 치시고 끝내시면 돼. 자, 여러분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는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 거치는 절차랑 똑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승인 절차가 2개 있었습니다.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심의를 거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도 결정 절차가 동일하겠죠. 밑에 협의의 동그라미. 뭐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이거 놔두고 그냥 협의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럼 권한 조정을 했어요.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밑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거쳐야 돼요? 심의. 그 2개만 동그라미 치고 끝내시면 돼. 그리고 나서 고시하면 됩니다. 뒤엔 논점 없어요. 거기서 뭐 중요 포인트 없으니까. 그럼 결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서 뭐 했죠? 일단 결정을 했죠. 그럼 결정했다는 얘기는 확정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일반국민 다 알려야 되겠죠. 뭐예요? 고시. 그 제목만 미치고 싶네.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서류 보여주는 게 열람이니까 열람은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 자, 일단 고시까지 했어요. 서류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효력 발생으로 끌고 가는 거 오른쪽으로. 자, 지금 결정고시까지 하면 오른쪽에 3번에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18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 효력 발생 시라고 써 있어요.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나서 고시까지 했죠. 그러면 그 내용, 결정된 내용에 대한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밑줄 일정 그으세요. 지형도면을 뭐 한 날? 고시한 날. 거기다 밑줄.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그 지형도면은 밑에 따로 있으니까 또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2번에 가면 기득권보 나오나요? 네, 기득권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득한 권리는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뭐 이미 득한 권리는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 용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자, 용도지역은 소속이 어디예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맞죠? 그럼 도시군관리로 뭐 해야 되죠? 1단계로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을 먼저 해야 되겠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자, 그럼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고시까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갑돌이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 갑돌이. 자, 갑돌이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자, 우리가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했어요. 용도지역 중에서. 자, 그럼 녹지지역은 법에
4층 이하짜리 건물밖에 못 짓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녹지적으로 지정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5층짜리 건물 짓고 있었어요. 근데 5층짜리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층까지 지었어요. 착수한 사람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자, 공사 착수한 다음에 이 지역이 녹지구로 지정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녹지역 그 이후에 녹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녹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5층짜리 건물 못 지으니까 5층짜리 건물 짓지 마세요.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미 녹지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지역이 녹지로 지정되든 무슨 지역이 지정되든 상관없이 종전에 대한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아, 이걸 뭐라 그래? 5글자로 기득권 보호라 그래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는 착수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거든요. 기득권 보호의 가장 기본이 뭐냐? 요건이 뭐냐? 자, 허가만 받아놓고 착수 안 하면 기득권 보호 못 받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재 보세요. 도시군 관리의 결정 당시 이미, 그 이미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럼 이 지역이 녹지구로 결정되기 전에 이런 뜻이야. 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자 착수,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키워드. 이 사람은 녹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4층, 5층짜리 건물 착수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군 관리 결정이 어떤 지역으로 되든 상관없이 맨 끝에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 치면 되지. 있다. 기득권 보여주겠다.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미 득한 권리는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려가세요. 3번에 가면 지형도면 작성고시 보이시나요? 거기다 밑줄 제목만.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지형도면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형도면이 소속이 어딘지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앞에서 도시군 관리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를 2반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정원장가 결정한 다음에 뭐 하죠? 고시하죠. 고시. 자, 그럼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고 나서 고시까지 했다. 한번 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 결정고시 할 때는 뭘로 하냐면 우리 교재처럼 문서로만 결정고시해요. 내용을. 문서로서 쭉 결정고시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알려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가서 보세요. 한번. 결정된 내용을 열람을 시켜주니까 잘 읽어봐. 어디부터 어디까지 용도지역이 녹지역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서 주거지역이다 라고 막 문서로서 이렇게 적어서 이 교재처럼 쭉 고시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해요. 머리만 아파.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서로서는 일반 국민한테 도저히 도달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시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 제가 편하게 그림이라고 했는데 이걸 도면. 결정된 내용을 문서로 결정고시 하고 나서 이 문서의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하세요. 뭘 작성한다고 하냐면 지형 도면 작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걸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형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어떤 형태로? 그림, 도면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로 표시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형도라고 있어, 지형도. 지적도하고 지형도는 다른데 지형도는 우리가 입체적인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렇게 지형도가 있으면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나간다. 4차선 도로가 있고 여기 갑돌이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산이 하나 있어. 임야가. 자, 임야가 하나 있는데 해발 몇 메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형도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지형도에다가 요거 1번지 토지다 지번. 그다음에 지목은 임야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 줘. 그럼 요 지형도 보고 요 본인 이 소유자 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본인 토지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이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주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요 갑돌이 토지에다 이렇게 색깔을 쭉 칠해요. 노란색 이렇게 칠해서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적어줘. 이렇게 녹지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표시를 해줘 이렇게 직접. 그러면은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소유자가 이 지형도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성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작성했어요. 이게 작성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막 그린 게 작성이에요. 그러나서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시. 그러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지. 그 고시한 날에 일반국민한테 도달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효력 발생.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이게 마무리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는 여러분들 제목만 밑줄 그시면 돼요. 이게 어떤 뜻인지. 그게 원칙이 한번 볼까요? 원칙 밑에. 자, 지형도면 작성 중에서 기업번 원칙 땡땡.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사 시장 호수는 도시군 관리의 결정이 뭐가 되면, 그냥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고 나서 고시까지 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지금 표시했죠. 지번 지목 다 표시해줬죠. 지적이 표시된 어디에다가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요거잖아요. 그 자세히 밝힌 도면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지형도면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성이 되면 고시해야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면 승인은 놔두시고 승인 단계까지는 갈 거 없고 3번에 가면 지형도면 고시 보이시나요? 그렇지. 작성해서 고시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거기까지 끝. 자, 그리고 4번에 가면 재검토 나옵니다. 마무리. 자,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어떤 계획과 어떤 계획 하위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하위계획 맞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정리.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도 규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따라서 무슨 계획 또한? 도시군 관리계획도 몇 년? 5년. 동그라미. 맨 마지막에. 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그거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됩니다라는 규정은 두 가지 계획만 있는 거죠. 하위계획 두 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동일한 시점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된다. 맞나요? 끝.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1교시 하시고 다음 장 넘겨서 용도지역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 쉬가겠습니다.